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법률 문장은 A 또는 B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A와 B는 동일가성, 즉 동일가치, 동일 비중으로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30일이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원력으로 해석하고 뒤에서는 유급 근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결과가 도출하게 되는데 불합리하죠. 따라서 동일하게 원력상으로 해석하거나 소정근무 일수로 동일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2월달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2월은 한 달이죠. 2월달도. 그런데 2월은 특이하게 3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의 30일을 충족하진 못해요. 일단. 그렇지만 해고 수당으로서 한 달치 급여는 충족할 수가 있겠죠. 2월 달이라고 해서 300만 원에서 30분의 28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치 급여는 줍니다. 일단.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다시 해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해고 예고에 대한 적용과 해석에서는 해고 예고 제도가 왜 생겼는지, 입법 취지가 뭔지, 어떠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사공감의 사견으로는 이런 아래와 같은 논리 구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0일 전에 해고와 30일분의 통상임금에서 30일이죠. 그 앞에는 원력상으로 기간으로 하고 있죠. 일단 전제가. 따라서 동일 조항의 동일 단어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따라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석할 때도 원력상의 한 달로 봐야 된다. 그 30일은. 저는 그렇게 봐서 한 달치 급여를 주면 해고 수당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서는요. 등가성입니다. 동일 조항에 30일이 두 번 나오는데 등가성이 있어야 되겠죠. A 또는 B라고 하면 A와 B는 동일 비중으로 해석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다시 1급 또는 시급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산출한 다음에 다시 30을 곱한다. 이게 수나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한 달간 구직 활동의 기회를 주고 한 달 뒤에 이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생계 보호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성과 물리 해석의 일관성과 입법 목적의 달성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